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2,000톤입니다. 이는 1950년 이후 73년 만에 중앙은행이 2년 동안 매입한 금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이미 150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연말까지 7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민은행, 인도준비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폴란드 국립은행, 터키 중앙은행, 싱가포르, 체코 공화국 등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중앙은행들까지 마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소매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패닉 바잉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FOMO Fear of Missing Out를 느껴 자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여러분과 제가 결코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모든 통화 붕괴를 연구한 경제 고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 흐름, 무역 결제, 부채 수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비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기관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정보를 가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같은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디오의 주제입니다. 먼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원회 월드 골드 카운실에 따르면 2022년에 중앙은행들은 1.329톤의 금을 매입했고 2023년에는 총 37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분기 현재 789톤을 매입했으며 4분기에는 다시 총 1,000톤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연속 1,000톤 이상의 매입입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에는 연간 중앙은행 금 매입량 최고 기록은 2018년에 56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정도 규모의 매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입량뿐만 아니라 누가 매입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62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 추가 매입을 보고했습니다. 그 후 보고를 중단했는데 매입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축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3,500톤을 추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공식 준비금입니다. 중국은 또한 국유 기업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 국부펀드, 세계금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투자 수단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중국은 2022년 이후 1,200톤의 금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에만 330톤을 매입하여 그 해 단일 최대 매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제재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도 계속 매입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공식적으로 2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외환 보유액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은 공식 평가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의 23%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인도준비은행은 꾸준히 준비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3톤, 2023년에 41톤을 매입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번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공식적으로 841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 가구들은 지구상의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금은 3,3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 중국,
그리고 모든 서방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인도라는 국가는 공공 및 민간을 합쳐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통화 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루피는 여러 차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인도 가정과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가 실패할 때 금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립은행은 2022년과 2023년에 130톤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들은 2021년에 229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3년 말에는 359톤으로 증가하여 2년 만에 7% 증가했습니다.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인 아담 그빈스키는 금이 궁극적인 안전자산이며 폴란드는 덜 안정적인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가 시스템 불안정에 대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통화청은 조용히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매달 금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지만 IMF 데이터에 따르면 상당한 양을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외환 보유액은 거의 모든 국가보다 더 정교하게 관리됩니다. 싱가포르가 금을 매입한다면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2023년에 160톤을 추가했습니다. 터키는 수년 동안 통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리라는 달러 대비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85%에 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 붕괴를 겪고 있을 때 금을 매입합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량이지만 총합으로는 수백 톤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국가가 아닙니다.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가진 국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에 할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91년 루블은 하룻밤 사이에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루블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소매 투자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유형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실시간 자본 흐름을 봅니다. 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중앙은행은 즉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봅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 흐름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가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어떤 국가가 매도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달러 자산으로부터의 막대한 이동입니다. IMF의 공식 외환 보유액의 통화 구성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2020년 91%에서 2024년 5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4년 동안 3%포인트 하락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수천억 달러가 달러 표시 자산에서 금, 유로, 위안, 엔미스 그리고 점점 더 금과 같은 대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달러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37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갚을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디폴트 또는 평가절하입니다. 디폴트는 미국이 채무 상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 붕괴와 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절하는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통화를 인플레이션 시키며 가치가 하락한 달러로 부채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모든 과도한 부채를 진 정부가 선택한 길입니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부채 위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알고 있으며 평가절하가 일어나기 전에 금을 매입함으로써
그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 우위.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군부가 대만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갈등의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가 중국을 지지하고 어떤 국가가 반대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NSA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FSB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공개되지 않은 위협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은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를 하룻밤 사이에 동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은행과 증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압류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대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여러분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베이징이나 홍콩, 상하이에 있는 금고에 물리적으로 보관된 금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동결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으며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 자산이 동결되고 금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 자산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보 우위. 중앙은행은 대중보다 더 나은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현재 미국의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는 2%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다른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품, 도매 가격, 자산 가격, 통화 공급 증가에 실제 가격 변동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인 M2 통화 공급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까지 40% 증가했습니다. 2년 동안 40%입니다. 그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CPI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계산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 주택, 주식, 그리고 결국 실물 상품, 식료품, 에너지 가격에 나타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인플레이션, 파도가 3%가 아니라 10%, 20%, 심지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역사상 모든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구매력을 보존해온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1923년에 돈을 찍어내고 마르크화가 가치가 없어졌을 때 금 보유자들은 불을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50년 동안 페소를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 시켰을 때 금 보유자들은 자본을 보존했습니다. 짐바브웨가 100조 달러 지폐를 찍어냈을 때 금 보유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험했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상환 불가능한 부채를 갚기 위해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소매 투자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3가지 유형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실시간 자본 흐름을 봅니다. 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중앙은행은 즉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봅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 흐름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가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어떤 국가가 매도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달러 자산으로부터의 막대한 이동입니다. IMF의 공식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2020년 61%에서 2024년 5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4년 동안 3%포인트 하락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수천억 달러가 달러 표시 자산에서 금, 유로, 위안, 인민币그리고 점점 더 금과 같은 대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달러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37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갚을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디폴트 또는 평가절하입니다. 디폴트는 미국이 채무 상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 붕괴와 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절하는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통화를 인플레이션 시키며 가치가 하락한 달러로 부채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모든 과도한 부채를 진 정부가 선택한 길입니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부채 위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알고 있으며 평가절하가 일어나기 전에 금을 매입함으로써 그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 우위. 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군부가 대만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갈등의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가 중국을 지지하고 어떤 국가가 반대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NSA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FSB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공개되지 않은 위협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은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를 하룻밤 사이에 동결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은행과 증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압류되었습니다. 1914년 영국 파운드는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영국은 제국을 통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파운드는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국제무역은 파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모두가 파운드를 외환 보유액으로 보유했습니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1918년에는 영국 부채가 GDP의 110%에서 140%로 증가했습니다. 제국은 재정적으로 고갈되었고 미국이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1920년부터 1950년까지 파운드는 점차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습니다. 국가들은 파운드 대신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는 달러가 파운드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제 침체, 생활 수준 하락, 제국 붕괴, 파운드를 외환 보유액으로 보유했던 국가들은 금 대비 60% 가치 하락을 겪었습니다. 파운드 표시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의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하고 전환전의 금으로 바꾸었던 국가들은 부를 보존했습니다. 미국은 1914년부터 1950년까지 금 보유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2,000톤의 금을 보유했으며 이는 전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의 70%에 해당했습니다. 이 금 본위제 덕분에 달러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은 달러를 온스당 35달러로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할당량을 결정하십시오. Buy at 20%. 금 딜러와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아프맥스, JM Bullion, SD Bullion. 이번 달에 개인 금고 보관 옵션을 조사하십시오. 첫 구매를 하십시오. 물리적인 금 35온스로 시작하십시오. 퇴직 계좌에 금 ETF를 매입하여 총 금 할당량의 10%를 달성하십시오.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십시오. 매달 조금씩 매입하십시오. 금이 하락하면 더 매입하십시오. 상승하면 덜 매입하십시오. 하지만 꾸준히 목표 할당량으로 포지션을 구축하십시오. 2025년 중반까지는 완전히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유하십시오. 일정이 전개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중앙은행이 계속 매입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비릭스 발표를 주시하십시오.
기관 자금이 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할당량이 불을 보존하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반면 달러와 채권만 보유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평가절하로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 BIS는 금 수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 금 수요가 지정학적 우려, 탈달러화, 그리고 통화 시스템 변화에 대한 준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득권적인 금융기관인 BIS가 중앙은행이 탈달러화와 통화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와 채권을 보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뉴스가 경제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후 5년 동안 달러가 붕괴되고 금이 재평가됨에 따라 구매력의 0.90%를 잃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을 매입하십시오. 물리적인 금,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변동성을 겪으면서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2027년 리셋이 일어날 때 금이 온스당 $1,000 또는 $2,000로 재평가될 때 여러분의 달러가 가치가 없어지고 채권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이웃들이 패닉에 빠질 때 여러분은 불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황 가격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파괴되는 동안 전환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3년 동안 2,000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1950년 이후 어떤 기간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들은 BRX 금본위 통화가 출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그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금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들의 선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늦을 때까지 달러를 보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비디오가 중앙은행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보는지 보여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다음 18개월 동안 저는 모든 중앙은행 금 매입, 모든 BRX 정상회담 발표, 모든 금 본위 통화를 향한 움직임, 모든 달러 붕괴 및 금 재평가를 향한 단계를 추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월별, 분기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2,000톤의 금, 73년 만에 가장 큰 축적입니다.